네, 개장시황 오프닝 벨 시작합니다. 9시가 지나가고 있어서 빠르게 두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1%, 코스닥 0.4% 예상 체결 지수 나오고 있고요. 개장을 했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두 분의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이제 선물 매수 들어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나간 만큼 들어오면은 아마 하락분을 다 많이 하는 거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월요일날 오늘까지 좀 쉬고 월요일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랍 청구 건수가 상당히 잘 나와서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반응을 했고요. 게임주들이 영업이익이 뭐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보다 다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주들, 그 다음에 에너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삼성 로봇 얘기한 게 있으니까 로봇주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벌써 오늘 움직이고 있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네, 그 코스피 상단을 좀 높였고요. 현금 비중을 더 줄였습니다. 두 분 다 뭐 선물을 조건으로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고, 김정현 본부장님은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각의 상단은 조금 더 높인다. 조금 높였습니다. 조금 더 높인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개장을 했고요. 코스피가 1%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740으로 아주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어제처럼 뭐 힘만 안 빠지면 오늘 요 흐름대로 쭉 가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0.3% 상승이고요. 872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1% 오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상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1% 플러스고요. 현대차, 기아 나란히 1%, 1.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좋은데요. 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삼성 SDI 모두 강보합권 플러스 그리고 1.3% 플러스. 오늘 밸류업도 나쁘지 않네요. KB금융도 1.1% 플러스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1.4%. 나머지 삼성생명도 3% 가까운 상승. 삼성물산도 1%.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주 15종목이 모두 다 1% 내외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만 0.5%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잡히고 있고요.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보합, 에코프로 강보합이라는 것도 0.1%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엔캠도 0.3%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계속해서 힘을 좀 못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노공업과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0.5% 그리고 1%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좀 눈에 띄는 섹터 있을까요? 네, 눈에 띄는 섹터는 뭐 명확합니다. 일단 오늘 로봇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대신 로봇 연구에 집중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아. 이게 이제 그쵸. 전일 나왔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또 투자했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거기서 집중한다고 하면 삼성이 움직이면 어제도 이제 의료 AI 같은 거 슉 올랐잖아요. 비슷하게 로봇주들 좀 강하게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한번 그 브라질에서 홍수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선물 가격도 변동이 나오면서 오늘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또 미국장에서 엘프뷰티랑 에스티로더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나 엘프뷰티 같은 경우는 5.7%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색조나 이런 실적 중심으로의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실적 발표 나왔는데 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 종목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컨코얼 내용을 들어보면 좀 지연됐었던 이런 신작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검은 사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다 검은 사막에 뭐 이제 붉은 사막 관련된 내용이랑 이제 연구진이 또 개발진이 도깨비까지도 이제 빠르게 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변압기 전선에 대한 또 리포트, 산업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거 정리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 아직 반도 안 왔다. 아무튼 그런 키워드로 나와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실적이 개별적으로 좋은 종목군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오늘도 이슈가 있고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초반부터 움직이는 섹터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두 번째로는 게임, 세 번째로는 로봇. 제약바이오, 게임, 로봇.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게임 더 넣어주세요. 네? 게임 더 넣어주세요. 게임. 지금 얘기했어. 제약바이오, 게임, 로봇이라고. 그러네. 정신이 못 차리고 있어. 내가 느리게 두 번을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개장 때는 우리 다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 얘기를 안 들어요. 네. 말 시켜놓고 나는 딴 거 보고 있어.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게임, 로봇. 김정현 부부장님은 좀 눈에 들어오는 섹터 혹은 종목? 그러니까 오늘 그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네네. 그 저기 로봇,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포기했잖아요. 네네. 뭐 저번에 애플도 옛날에 포기했고, 맞습니다. 많은 업체가 포기하고 레벨이 쉽지가 않다 싶어서 이제 로봇이 더 현실적이다, 그게 응용되는 이런 쪽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관련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화장품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건데 제가 오늘도 잠깐 가져왔지만 실리콘 2 같은 실리콘 2. 거 오늘 어때요? 오늘도 16% 플러스로 그 시작하고 리포트부터 말씀드리려고 사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저께 상한가 갔을 때 따라갈 수도 있다. 내가 어저께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모레퍼시픽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화장품하고 게임주는 추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산에 관한 리포트도 길게 좀 조금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게 하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 리포트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실 만한 거 있어서 그것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실리콘 2 리포트 나온 거하고 방산에 대한 리포트 나온 거 그거 보시고 주가는 로봇 게임, 로봇 화장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계속 지키면은 시장은 다음 주에 있는 CPI 넘버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갈 공산이 크다. 그러면 일단 주가는 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우리가 마이너스 1% 됐잖아요. 좀 과하게 빠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어느 정도는 메워지고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800 정도로 코스피를 높였고요. 현금은 35%로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시장에서 우리 플레이를 명민준 해보겠다. 앵커님 머리 깎는 거 조금 들어갈 수 있고 뭐 자신은 아니 지금 못하지만 머리 이쁘기만 한데 왜 자꾸 제 머리를 날리려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피 2,800, 2,850 여기를 향해서 한 걸음씩 좀 달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일단 뚫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전의 고점인 2,779 여기 향해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2,743이니까 다음 주 내로 뭐 어떤 호재가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뚫어줬으면 좋겠고 확실히 요거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까 뚠뚠님께서도 그럼 자율주행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늦어지는 거죠. 애플도 손 내려놓고 뭐 삼성도 손 내려놓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 로우 데이터 측면에서 테슬라를 이길 수는 없구나. 돌아다녀서 결국 얘네들이 그 축적하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쌓을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롱텀에서는 파지티브한 거예요. 전기차가 결국은 자율주행차에 힘을 받아서 간다고 하면은 이벤츄얼리는 그럼 걔네가 스탠드아웃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시장 보고 조금 네네, 더 해보도록 시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어때요? 2차 전지도 조금 그냥 지지부진하고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코스닥에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원익 IPS가 3% 밀리고요. TSE,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한미가 어저께 별거 없었나 보지? 아무 리포트가 안 나온 거 보니까. 한미 IR. 리포트가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까지. 네, 맞아요. 한미도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대감을 미리 땡겨서 올랐기 뭐 그런 측면이 때문에 있죠. IR에서 더 큰 서프라이즈를 뭔가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기는. 정체될 수도 있지. 마치 엔비디아처럼. 어저께도 사실 미국장에 좀 올랐잖아요. 다우나 네네. S&P. 근데 나스닥이나 필반은 빠졌잖아요. 필반 빠질 때 그나마 덜 빠진 이유가 암이 덜 빠졌어요. 맞아요. 많이 암이 시간에서 마이너스 한 67%였고 마이너스 5%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2% 빠졌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마이너스 1.7% 빠졌어요. 네. 그래서 힘이 아직 뭔가 조금 더 추적하거나 기다리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나스닥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그 애플은 올랐고 네. 골고루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눈치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런 거지. 기대했는데 별거 없다 싶으면 더 못 가고. 그런데 그럼 믿을 건 삼성전자인가? 그러면 삼성 너무 많이 빠졌네. 다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스탠드아웃하는 건 게임이래. 화장품. 화장품. 실전 나오는 거. 뭐 이런 거지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게임 중에서는 코스피에서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애들이 7%, 8%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왜요? 펄어비스 11%. 펄어비스는 코스닥 쪽에서 지금 12%. 와, 넥슨 게임즈도 5%. 대단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2.5%, 위메이드 2%. 이렇게 게임주가 오늘의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로봇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두산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두산 로보틱스가 3%. 네. 기사 중에서 아까 게임 그 화장품하고 저기 뭐야 로봇 얘기했잖아요.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깜빡했네. 아까 어저께 뉴스 그 로봇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어디 거 나왔는데 금투세. 한 발 물러선 민주당. 뭘 물러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찬호 형 아니지? 동생인가? 나도 박찬대 의원. 누군지. 네. 박찬대 국민 원하는 것 파악해서 신중대요. 뭔 소리야? 라고 어제 기사 오후에 나왔어요. 네. 그거 어떤 영향을 심리적으로 주는지 그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센티멘트 작용을 할 수. 어쨌든 민주당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장의 상황이나. 그것도 모르고 있겠어? 네? 근데 액션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죠? 알고는 있다. 그래도. 우리는 바보는 아니다.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입으로 고마운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에서 고마운 건 아니죠. 액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저를 자꾸 나락으로. 아니 고마워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는 사람 베팅을 할 것이고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 또 아니다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기사가 나왔다니까. 오해.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돼요. 자, 역시나 오늘도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좋은데요. 코스피가 좋을 때는 역시나 대형주가 좋고 코스닥이 좋을 때는 거기서 짜잘한 종목들의 노려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대형주 1위부터 24위까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도 그냥 플러스가 아니고요. 최소 0.5% 플러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에 못 미치는 거는 LG엔솔. 역시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이게 2800이나 2850을 다시 가주려면 반도체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같이 소부장 다시 한번 쭉 올라오고 2차 전지가 올라와야 돼.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무조건 같이 올라와야 그 엔솔 받았는데 LNF는 강할 걸? LNF 오늘 좀 셉니다. 우리 뭐 이렇게 그 뭐지 의견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LNF 같은 경우 실제로 나왔는데 네. 리포트가 쭉 나왔거든요. 근데 의견이 약간 불분명하지만은 근데 희망을 가지려는 의견이 조금 우세했더라고. 적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호 본부장님 어떻게 개별 종목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네, 뭐 오늘 굉장히 많은데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미국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거에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하락했고 엔비디아랑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장중에 ARM이 양전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세긴 세구나. 그리고 사실 실적이나 가이던스나 이런 흐름들이 전혀 나쁘지 않았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일단 반도체가 강하다라는 거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제가 좀 자료 준비했었던 게 게임 하려고 게임 들고 왔는데 게임이 너무 가버려가지고 게임은 보노님이 먼저 엊그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네. 딱 그 얘기 해줬죠. 증권가는 글쎄. 와 진짜 증권가 글쎄 하고 바로 한 하루 만에. 네, 근데 뉴스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무 웃겨 진짜.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뭐 산업군에서 계속적으로 좀 장초반에 시세가 분출되는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해운 쪽이에요. 제가 해운 쪽에 대해서 요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제 SCFI 지수나 이런 흐름들에서 이게 좀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좀 재밌는 기사가 있거든요. 네. 이따 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HMM이랑 페노션만 좀 최근에 움직였는데, 뭐 이거는
잡주니까 뭐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한해운이나 이런 쪽이 이제 바닥권에서 같이 좀 말아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 시기나 이런 흐름 때 원래 운송 쪽이 굉장히 좋아요. 산업적으로 네. 봤을 때 과거 흐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우리가 또 이거 또 완전 바닥권에서 이렇게 H맨부터 시작해서 또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좀 반도체가 가기 전에 시장이 좀 레벨업을 하려면 이런 게임이나 혹은 뭐 화장품이나 네. 로봇이나 제약바이오나 이렇게 곁다리 섹터들도 한번 레벨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야지 반도체 갔을 때 더 바닥 지지하면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오늘 약간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게 유지가 된다면 매우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다 삼성전자 1.4% 오르면서 시장 끌어올리는데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고 삼성이 끌어올려야 돼. 삼성이 끌어올려야죠 사실은. 여기서 뭐 나가리 되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최소한 전고점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고점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에 가면 좋겠어요. 86,000원이 전고점인데.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확인이 되면은 굿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십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막 이렇게 막 풀면 안 되는데. 근데 전고점은 시간이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HBM 자체가 엄청나게 수율이 10% 나왔나요? 그래서 저기 공급하기라는 거 나가리 됐어요. 이런 소리만 안 들으면은 이게 뭐 대꼬박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전고점에 항상 가는 그 트렌드 자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네. 그거는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또 계산이 많겠죠. 어떻게 두 분은 이번 AI가 붙은 반도체 사이클에서 네. 삼성전자 십자는 한 번은 보기는 볼 거라고 봅니까? 이번 금년 내. 금년은 몰라도 해가 바뀌면 바뀔 수 있지. 금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 금리 인하를 원래부터 3번 했으면은 바로 가요. 금리 인하가 3번 하면요. 그 2차 전지도 저는 여름 되기 전에 그 오버웨이트로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봤어요. 어때요? 아니 그냥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뭐 저는 롱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십자 뭐 십자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죠. 쓰는 김에. 그냥 이제 기분파로 가는 그러니까 거냐? 저는 목표 주가 최고 나온 거 있잖아. 그 기본적으로 곱하기 0.8을 해요. 거기까지가 일단 항상 얘기하잖아. 삼전 뭐 목표 최고치가 12만 원 정도 될 거야. 최고치가 10만 원? 12만 원. 해외에서는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최고치. 평균은 한 10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0.8 정도 곱해서 한 96,000원, 10만 원 요 정도. 아니면 또 못 가면 한 9만 원 이렇게 보면 되지. 저희 삼성전자 10만 원 가면 파티 한번 하시죠. 그럼 뭐 우리가 파티죠? 아니 구독자분들이랑 모아가지고 그거 치킨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삼계탕 치맥이라도 대신에 그걸로 인증해야 돼. MTS로 삼성전자 주주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한 주를 중에서 사고. 한 주라도 구독자 저거 기여했다고? 주주 인증하면은 그분끼리 맞아. 이제 한 50분 해가지고. 평단 얼마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주주 인증하는데 평단 뭐 전날에 사면 안 되잖아요. 99,900원 평단이. 근데 10만 전자 되면 평단 상관없이 어쨌든 대부분 다 플러스 시겠죠. 플러스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0.4%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올랐죠. 지금 환율이 1,368원인가요? 얼마입니까? 67원 60점. 67원. 오케이. 여기서 어제도 이제 오후 들어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1,300 얼마라고? 67원. 67. 이게 사람들이 알았어. 이 또라이가 아니고 이 머리 엄청 굴리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 모르니까 그것도 괜찮아. 근데 발음 좀 덜 찰지게 해주시면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그 엄청난 그 머리 그 스마트머니들이 네, 스마트머니. 1390에서 1360이 이제 박스다 당분간. 네.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하기 전까지는. 네. 9월 난 7월 때 한다 그러면 벌써 확 내려갔겠지. 근데 9월 반반이잖아요. 반반 치킨이니까 이게 1390이랑 가기도 어렵고 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그쵸? 네. 근데 너무 빨리 해서 1340, 50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한국에 봤을 때 1360, 50 되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그 자체의 결과는 별 중요하지 않고 네. 그 드라이브하는 움직이는 매크로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코노미 상황이 되는데 그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박스를 갖췄다.
맥스.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5 이하라는 게 매우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20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의 자료 하나 둘씩 보면서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페이퍼 클립. 페이퍼 클립. 네. 그 제목을 적어. 우리 하나 만들어. 음. 오늘의 클립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오늘 첫 번째 거는 새 황금알을 찾나 대형주 꼭 중소형주 쑥 약간 이런 타이틀로 잡아왔는데 새 황금알 찾나 대형주 뚝 중소형주 쑥. 여기서 내용의 중점이 뭐냐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산업에서 주도주를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만들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그래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압기 같은 거. 신문 안에 내오는 내용이에요. 변압기, 뭐 화장품, 방산 요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과거에는 진짜 완전 큰 거 있잖아요. 뭐 차화정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정말 묵직한 산업군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한 산업군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꼽혔던 게 이제 화장품, 방산, 뭐 변압 요런 쪽이에요. 변압기.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실적이 좋으면 사실 이게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이제 시장에서의 뭔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분석들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요런 산업군들이 좀 가격이 높으면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뭐 그 화장품 색조나 뭐 변압기나 이런 것들 정말 오랜 동안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다른 데를 나가면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는 이거 보유자의 영역 아닌가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변압기 기준이죠? 뭐 변압기든 뭐 색조든 색조 같은 경우도 엄청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차트로만 보면 너무 높잖아요. 근데 변압기에서 오늘 리포트 산업 리포트가 나온 게 아직 반도 안 갔다 이런 타이틀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포트 내용이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산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흐름들에서의 이벤트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소형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산업의 그런 펀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 성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이제 꼬타리 부분으로 여기 옆에 있는 건데 오른쪽 위에. 국채금리 떨어질 때 운송 바이오주 올랐다라고 해서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금리가 떨어질 때 가장 많이 채널링이 많이 되는 게 운송이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굉장히 높습니다. 마이너스 9.0. 전반적으로 경제 물동량 자체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 해운주들이 밑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형주를 좀 집중으로 보시되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흥하나 해운 이런 애들 대한해운이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원래 따라가 주거든요. 대형주가 먼저 치솟으면 나중에 쫓아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운송주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게임주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시작하자마자 막 언급을 드렸던 게 주민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인데 타임스퀘어에 이제 광고를 한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니죠? 아닙니다. 미국 타임스퀘어. 미국입니다. 미국.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이 이제 미국에서 일레나라는 타이틀이 생겼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게임 얘기를 하면 콘솔은 일본이 꽉 잡고 있고 지금 모바일은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일본으로만 좀 데이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제일 시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버리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좀 부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신기했던 게 이런 잠정 실적 발표들 다 보시면은 시장 컨셉보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서로 약간 합의를 한 것만 마냥. 그래서 게임주들이 사실 저도 게임을 하고는 있지만 신문 내려도 된대. 그래서 너무 가까운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저도 게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게임에 돈을 많이 쓰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건 성수기도 아닌데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업황에서의 뭔가 변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진짜 쳐보세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순위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그렇거든. 나 혼자만 레벨 다운되고 있다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레벨 다운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이슈들을 좀 잘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데 분명 이유가 있고 실적까지 뒷받침이 돼준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들고 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오늘도 관세 얘기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뭐 네이버 라인 요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이런 금투세라든지 또 이제 시장 또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내용들이 좀 주요 기사 내용들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 기준으로 펄어비스 지금 오늘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펄어비스 18%, 장중에 지금 20%도 비슷하게 22%까지 가서 상한가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흑전했고, 거기다가 검은 사막에 대한 뭐 PC 버전 다른 네. 게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그 임원이 직접 하면서 그쵸. 좀 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펄어비스가 이렇게 넷마블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증권가에서 이제 긍정적인 톤으로 바뀌면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한두 개씩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매도 사인으로 좀 봐도 될까요? 게임의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펄어비스는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게임주는 리포트 나왔을 때 크래프톤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크래프톤.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 랩 뭐 이런 거 얘기했고, 네. 실리콘도 상한가에 따라갈 수 있다 얘기했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반도체는 잘 못 가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빠져서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네네네. 그래서 장이 얼마예요? 한 1% 오르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어저께 오른 거 너무 심했잖아요. 말이 안 되게. 오늘 오르는 거는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건데 네. 어저께만 덜 빠졌으면 한 0.5% 오르는 정도가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어저께 한미반도체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 빠지는 거고. 네. 2차 전지도 약간 바뀌는 거지. 워스트 이즈 오버 하면은 에코는 잘 모르겠지만 LNF는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누구는 내년 기준으로 내후년기 PER 20배라는 얘기도 있어요. 올해는 넘버가 안 나오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달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핑계만 대면 가고 싶은 한 주식들이 많은 거야. 금리 인하만 된다면은.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게임. 크래프트 치고 나왔고 펄어비스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럼 실적 좋은 거 화장품 가니까 화장품 더 쫓아가도 상관없고 이러는 거죠. 보노님은 어떠세요? 게임의 연속성에 대하여. 일단은 뭐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연속성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시프트업 얘기 안 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콘솔 쪽에서 탑 5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보면 이제 뭐 콘솔 쪽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도 한 3-4개 있어요. 거기에서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게 저조차도 게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을 많이 봤는데 이제 네. 미국을 어쨌든 좀 진출하는 부분에서는 큰 파이가 생길 것 같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정부가 국내 콘솔에 대한 정책 지원한다고 또 최근에 한번 또 빵 한번 터트린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뭔가 굉장히 살리려고 하고 있고 게임들도 실적 반등 나오고 있고, 박살났었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 개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게임들이 다 연기된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그다음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 했고,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이제 6월달에 또 출시하죠. 네네. 카카오 게임즈 뭐 이 가디스 오더 하반기 출시, NC소프트 뭐 MMORPG TL 뭐 또 이거 연내 출시 또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짜자자 깔리면 게임주는 기대감이 막 생기거든요. 블락 쌓기를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넷마블의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 트리거를 끌고 있는데 게임은 일매출이 꺾이면은 굉장히 투심이 많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는 계속적으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매출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순위, 순위, 앱스토어랑 순위. 다른 저희 플레이스토어의 순위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은 단연 게임주가 펄어비스가 18%, 넥슨 게임즈가 5%, 네, 이게 아니라 오늘 실리콘 2 오늘도 상한가 하겠는데 사람은. 리메이드가 4%, 카카오 게임즈가 4%, 이렇게 코스닥에서 역시 대형주 중에서는 단연 게임이 지금 순위권에 다 올라와 있다는 거.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넷마블이 9%, NC소프트가 8.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는
어떤 게 있죠. 있을까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네. 거시기 됐네요. 일단 실리콘2 봅시다. 실리콘2. 뭐 이 복귀를 하는 이유는 뭐죠? 어저께 상한가 갈 수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한가에서 샀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죠. 아니면 오전에 저랑 커뮤니케이션 했는 사람은 이거 리포트 나오기 전에 이 정도면 실적이면 서프라이즈다. 그거 보고 이게 커뮤니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때 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실리콘2 어저께 장중에 나온 실적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1,499억이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매출도 놀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게 뭐야? 2배 이상 나왔잖아요. 마진이 많이 20% 나온 거예요. 이야. 그런데 리포트가 이게 공식적인 리포트가 별로 안 나오는 회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저께 장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일 날 나온 리포트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도 내용은 좋았어요. 흠잡을 데 없이 순항 중. 네. 근데 타겟 프라이스가 15,500원이었어요. 내용 엄청 좋아요. 근데 어저께 상한가 가서 2만 원이었거든요. 오늘도 19%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24,000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4월 1일 날 갖고 있을 때 이익은 이 추정이 아니었겠지. 결과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낮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 친구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이익 기준으로 15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성장률이 만약에 저라면 이거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 오늘 리포트.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름은 넘사벽 성장률 북미 최대 수혜주. 내용은 여긴 똑같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갖고 뭐 다양한 브랜드 하나인데 PER이 어제 기준으로 네. 어제 상한가 가고 나서도 이익 올라간 거 가능하니까 10배에 불과해요. 라고 이 친구는 주장하고 있어요. 내년도 얼마라고? 읽어주세요. 5.6배. 상식적으로 10배, 6배면 싸요? 비싸요? 싸죠. 엄청 싼 거잖아요. 성장률이 이런데 마진이 20%고 미국을 이작 시작했더라고. 넘사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 맞다면 어저께 상한가 가서 10배, 6배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크기야. 오전에 지금 30분 사이에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주 기민해야 돼요. very하게. 이런 패턴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저기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럴 수도 있고 인그루드랩은 좀 거래가 많지 않아서 조금 그렇지만 그 리포트 나올 때 다시 해보세요. 리포트가 나온 게 뭐가 있는가? 없어. 오래간만에 리포트 없는데 얘가 실제 엄청 잘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목표 주가 리포트 높이겠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걸 예측을 해야 돼요. 그 전날. 네. 저 같으면 예측할 수 있죠. 제가 이거 화장품 모르더라고요. 실리콘 회사는 화장품 뭔지 난 몰라요. 그거 몰라도 주식은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실리콘2는 아쉬운 거는 이게 리포트 늦게 나왔는데 얘가 오래 썼는데 목표 주가 안 적었어. 이게 어닝 추정을 해놓고 여기서 애널리스트 그건 많이 아쉽네요. 아쉽죠. 근데 다른 증권사의 리포트는 제가 오늘 아침 봤을 때는 그나마 목표 주가 안 나온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렇게 해버리면 목표 주가를 안 적고 어떻게 저거를 알아서 하십시오. 때렸는 주가 많이 갔으니까 어닝 포캐스트 해드렸습니다. It's up to you 이런 식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리포트가 안 나왔네? 그럼 갑자기 누가 쓰겠네? 시가총액 작은 질문. 저 신한 리포트에서 어닝 포캐스트는 줘요? 그 있더라고요. 리포트 보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PER 주장의 10배 어제 종가 5.6배 기준 하면- 찍혀 있는 게 그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제 종가. 질문을 먼저 좀 할게요. 어닝 포캐스트를 주고 PER 24년에 10배, 내년에 5배다라고 주장을 하면 TP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공식화 안 시켜서 not rated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아니, 왜냐면 그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한 게 아닌데. 아니 그냥 나한테 궁금해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어닝 포캐스트도 때려, PER도 얼마일까라고 때려. 그래놓고 목표 주가는 공식적으로는 표기를 안 해놓으면 그거는 무슨 심리예요? 무슨 심리긴. 내가 이 친구가 그전에 리포트를 안 썼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하는 넘사벽이고 근데 이제 와서 목표 주가 쓰기가 애매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썼던 사람이 안 썼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원래 커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안 썼던 사람이 안 쓴 거면 뭐 내용만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왜 안 썼을까요? 여기 누군지 까먹었는데 네. 뭐 바빴나 보지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리콘2는 오늘도 이미 벌써 22% 갔으니까 9시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으면 어제 상한가에도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얘기했으면 저는 그거로서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얘기 못 하지. 지금은 이제 딴 거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뭐 어떡하라고 이제. 어떡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리콘2 23%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좀 트렌드가 어제도 그랬지만 네.
가는 놈들 진짜 딱 초반에 뭐 한 10%, 8% 이렇게 가는 애들 중에서도 더 치고 올라가가지고 상한가로 바로 또 직행하는 애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좀 이슈의 무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호가가 매수가 쏟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갭을 떠서 시작을 해요. 대신에 그 갭을 뜬 가격이 그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소화가 되는 정도라고 인식이 돼버리면은 거기서 차익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거,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갖고 가는 게 실적이 지금 좋은 게 피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화장품 4대장이라고 표현하는 코스메크 코리아, 인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요런 종목군들을 이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때부터 리포트 찾아보세요. 여기 2023년 요 화면 네, 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세요. 여기 상한가가 바로 직행을 했었던 5월 10일에 직행을 하면서 갔을 때부터 리포트 찾아보시면 매 분기마다 다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인데 또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인데 또 최대 실적, 이런 식으로 계속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CNC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계 엔비디아?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얘도 그런 식의 리포트는 아니도 코멘트 많이 나왔었어. 오. 실제. 얘도 계속 그 리포트 찾아보세요. 이것도 2023년 얘가 요때부터 뭡니까? 이 CNC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 네, 요 종목도 한 3월부터 보시면은 리포트가 죄다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 경신. 근데 내용 보시면 또 다음 분기에 또 최대 실적일 거다. 분기 실적도 갱신할 거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번에 리포트에서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산업에서 갭을 뜨고 실적 확인하고 가지만 이 산업이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들 다 보면 대부분 내용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실적이 잘 나와도 그러니까 실적은 어쨌든 후행이잖아요. 지난 실적을 우리가 다음 지나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후행 지표인데 여전히 앞에가 더 좋을 것 같으면 당연히 기대감이 더 생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슈의 좀 흐름들이나 산업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그런 상승을 할 때 따라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고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1%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다른 데 보면은 일본도 지금 1% 플러스 1.4%로 상승폭 좀 넓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뭐 니케이가 조금 같이 받쳐줘서 코스피도 같이 좀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1% 상승 2740선이고요. 코스닥은 0.3% 플러스. 여기는 좀 동력을 잃네요. 코스닥은 872선에서 2차선 때문에 머물러. 뭐 때문에 그러지?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은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HLB가 1.3% 빠지고 있고요. 그렇구나. 여기는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 때문에. 한반도체가 아무것도 못했어? 물론 에코프로비엠, 뭐 엔캠 이렇게 살짝 빠지기는 하는데 가장 크게 빠지는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요게 4.6% 빠지고 있고요. 흡프스프가 2% 빠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원익 IPS도 4%. 반도체 소부장이 이렇게 좀 4%, 5% 계속 추세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딴 데 갈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딴 데 갈 데가 있어서. 딴 데 갈 데 있으면 가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많이 빠졌잖아. 그냥 글로 가는 거고. 그다음 화장품 가고. 아까 다른 거 게임 가고. 네. 뭐 이렇게 가면은 근데 사실 말이에요. 네. 어제 1% 빠졌잖아요. 오늘 1% 빠진 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사실은 말씀. 딴 데도 그렇게 오르잖아요. 딴 나라도. 근데 우리 네네. 어저께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거 소부장 그냥 버틴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균형에서 못 밀리는 거지. 그럼 그냥 뭐 다른 데 갈 수 있어서 수남의 개념으로 그냥 보아야 되는 건가요?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가차없이 일단 맞고요.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나온 주식은 그나마 그날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실적 성장이 나오는 실적이 주식들. 잘 나오는 거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뭐 동진세미케이나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저께 괜찮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보고 있고 뭐 그거 믿고 있고 이런 주식들은 갈 때 가다가도 안 갈 때 안 가고 이러는 거죠.
한면 우체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뭐가 달라졌겠어요. 오케이.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보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한 270억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20억, LNF 110억, LG전자를 100억 정도 삽니다. LG전자가 오늘 4% 가까이 올라가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상황입니다. 굉장히- LG전자 리포트. 그 다음에 NC소프트 사고 이렇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고영,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뭐 이렇게 사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은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네. 수급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거래소에서 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700억 플러스고요.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삽니다. 1,700억 정도 어제 많이 팔았죠. 코스피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70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170억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뭐 이야기하려다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뭔가 질문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무슨 까먹었나 보다. 중간에 계속 겐세이를 넣으셔가지고 생각하느라고 계속 까먹어가지고 그래도 견뎌내야지. 견뎌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순간만 못 견뎠어요. 나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일정은 잠깐 얘기해 줄까요? 다음 주 일정, 다음 주 일정. 오케이. 얼굴 빨개진 거 보니까 찐입니다, 이거. 까먹었네. 페이지 6페이지 네네네. 잠깐.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일정 중요하죠. 네, 다음 주 일정 미리 말씀드리면요. 네. 세 가지인데요. 파월 발언, CP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봅니다. 다시. 파월, CP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개발자 행사, 비슷한 마이크로소프트 서밋. 네네. 13일은 그냥 넘어가고요. 누가 또 얘기하나 보다 한번 들으시면 되고 월요일날, 네. 화요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쉬잖아요. 14일날 화요일날 밤이니까 우리한테는 뭐 사실은 쉬는 날 영향이 있는 건데 네. 파월이 발언을 하고요. 어디서 14일날 그리고 그날 구글 연례 개발자 행사 뭐 다른 말로 I/O 컨퍼런스를 하고요.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서밋 이런 것도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는가 한번 어텐션을 할 수는 있겠지만 파월이 더 중요하겠죠. 14일날 그리고 15일날 밤에 이제 우리는 쉬는 날 CPI가 나오는데 이게 근원 기준으로 0.3 YY 3.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 부합하면은 시장은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네. 전월 0.4, 3.8%보다는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MSCI 정기 편입 편출이 이때 결정나나? 이때부터 되나? 잘 모르겠는데 알테오젠, 현대엘렉트릭, 아하. 엔캠이 편입이 유력하다는 게 보름 전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일주일 뒤에는 또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의 구글, 네. 아마존의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 썸밋이 또 있고요. 실적이 좀 막판인데 월마트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에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실적 이건 다다음 주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AI 소프트웨어 플러스 우리나라 또 하드웨어, 반도체 그런 이야기들도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두 분 일단은 첫 번째로 매크로,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나가리는 아니더라도 약간 미뤄진 거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매크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고용이 조금 깨지는 것 같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해줄 확률이 67%까지 네. 올라간 상황인데 9월 금리 인하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음 주에 CPI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 나오면은 9월에 대한 기대감이 한 70% 넘어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CPI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고 친다면 네. 코스피도 확실히 조금 레벨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월요일 미리 반영될 수도 있지요. 요게 지금 그런 느낌이 녹아들고 있는 것도 네. 있다. 네네. 그러니까 소부장까지 다 하면 좋은데 그거는 아까 뭐 더 기대한 게 안 나와서 그런 거고 네네. 전체적인 그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실적 잘 나오는 주식은 더할 나위 없고요. 어떠세요? 9월 금리 인하 확률 좀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 다음 주 CPI를 앞두고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코스피가 레벨업 할 수 있다? 혹은 지금 이미 녹아지고 있는 거다?
저는 뭐 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왜냐면은 오늘 이것도 적어놓긴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그 실업 청구 건수가 먼저 개장 전부터 발표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미선물이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의 또 추가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국채 금리가 일단 빠졌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데이터를 일단은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매파적으로 말하는 거 오케이 일단 알겠어.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보다 더 세지 않으면 뭐 엄청 이제 카시카리 아저씨보다 훨씬 더 세지 않으면 사실 큰 여파는 없을 것 같아요. 멘트로는. 그래서 그거에서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걸로 시장 빠지면 오히려 그때 조금씩 뭐 원하시는 것들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국채 금리가 아까 잘 강조해 주셨는데 어쨌든 빠졌잖아요. 네. 그런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거는 일단 고용이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이런 신호가 점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QT 얘기가 있었잖아요. QT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전에 뭔가 임팩트를 주려면 결국에는 나오는 라인이 지금 9월 라인으로 점점 쏠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6월, 7월에 만약에 시장에서 만약에 억지로 눌려서 빠진다. 그럼 그때는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할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축소를 해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90에 많이 오르면 그때 그냥 다 웬만한 거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좀 중기적인 플랜을 그렇게 짜시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수의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 조정폭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게인즉슨 조정이 나오면 빠르게 많이 하고 올라가고 오일선과 이격이 벌어졌을 때만 이걸 메우는 간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 잔파도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신다면은 그런 것까지만 좀 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이 자율주행 포기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구본식님께서 반도체 비율 너무 떨어지는데요. 바뀐 거 없는지 여쭤봅니다. 오늘 왜 이런 건지 낙폭이 너무 큽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다 여쭤보면 또 이제 화내시니까. 아니요. 얘기해드려야죠. 네. 뷰 바뀐 거 바뀐 거 없고요. 일단 뷰 바뀐 거 없고 아마도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IR 네. 하고 나서 바로 리포트가 안 나오니까 뭐 어저께 그 한미반도체 IR 한 걸 들으신 분은 판단하실 거고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네. 리포트가 안 나오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별 얘기가 없거나 아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는지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안 갔고 빠지니까 그리고 미국장도 반도체 주식이 빠졌잖아요. 네. 반도체 뭐가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빠지고 엔비디아, 마이크론도 빠지고 마이크론. 물론 오른 것도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주춤했죠. 그럼 미국 네네. 장에서 반도체 주춤한 주식이 무슨 이슈가 있었는가? 없었죠. 이슈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도 있었던 게 암 실적에 대한 그거 나쁜 작용 미국. 네. 한국에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바로 또 연결되지 않았다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개별 주식에서는 실적에 대한 거가 뭐 애매한 주식은 별로 안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퀄리타스에서 유증 나오면서 센티에 퀄리타스. 한번 흠집을 내줬고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런 반도체에 대한 잘 가던 이 지금 위치가 맞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물음표에 유증 때리면서 한번 좀 흠집을 내줬고 거기다가 반도체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몇 개월 달렸잖아요. 거기서 휴식 기간에 뭐 화장품이나 게임이나 로봇이나 다른 거 가는 거에 있어서 먹을거리가 딴 데도 좀 있구나. 라는 분들의 단타성 수급이 또 딴 데 도니까. 반도체가 그 근본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여부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엔비디아가 22일 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설레발 칠 수도 있죠. 좋건 나쁜 간에 다음 주 중에. 그거에 대한 실망, 기대감 그거 하나고. 네. 그다음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나왔으니까 네. 페이지. 네. 네. 반도체를 기다리는 거 삼성하이닉스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에 트렌드 포스라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2, 4분기의 가격 전망을 높였어요. 네. 뭐 이게 5%? 14, 15% 디램 랜드 원래 이게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15% 대고 올렸죠.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안 믿는 것보다도 대기하고 있냐면은 얘가 일반적인 디램,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PC 이런 쪽에 들어가는 디램 가격의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HBM 쪽에 수요가 좋으면서 그쪽에 공급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쪽에 그 공급이 늦추니까는 다른 쪽의 수급도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의 논리를 가지기도 한 걸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경쟁적 견해는 뭐 HBM에 들어가는 뭐 HBM이 계속 메모리가 놀라간다 뭐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 초과 공급 가능성 없는데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여기 밑에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말고요. 네. 후발주자가 그 HBM에 대한 그 공급을 진짜 커뮤니티에서 확 늘려야 돼요. 진짜 커뮤니티에서 HBM을 늘리면 방법은 두 가지죠. 그 고객한테서 물량을 확실히 커미트 받거나 아직은 커미트 받지 않았지만 자기네 수율이 올라갔어. 처음에 10% 5%였는데 수율이 갑자기 20% 30% 올라갔어. 그 자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투입을 늘리거든요. 그럼 늘리면 어떻게 되죠? HBM을 생산할 때는 일반 디램보다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스가 나오잖아요. 다른 쪽에.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공급이 딸리게 된다는 이 시나리오가 그때서야 확인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계속 이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확인이 돼야지 이 전망이 확고해지거나 3분기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게 삼성 하이닉스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삼성이 막 들어오는 게 달갑지 않지만은 반도체 전체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삼성이 수율이 올라가서 여기서 으싸으싸하고 그쪽이 투입을 늘려서 일반 디램도 수급이 좋아지는 이 시나리오가 맥혀야지 전체적으로 확 올라가요. 이게 자체적으로는 이게 있고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변화가 있었냐 보면 지금 일주일 사이 변화는 없지만 네. 주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 엔비디아고 두 번째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HBM을 증산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꾸로. 자, 우리 되게 중요한 얘기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구본식님께서 아까 그 뭐 이오테크닉스 해가지고 생각보다 체감적인 낙폭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여기 채팅하시는 분들을 좀 자주 보잖아요. 저는 이제 채팅을 다 보니까 모니터링해서 2번 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저는 4번을 보는 거예요 같은 분을. 왜냐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이렇게 4번을 보는 겁니다. 제 목소리 정겹겠네요. 에? 제 목소리 그럼요. 여기 더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거 한 번만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구본식님처럼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에 대한 체감으로 내가 요거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 종목을 조금 더 안전한 걸로 갈아타는 게 또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 자체가 위험자산이라는 거에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다른 중소형 종목주의 낙폭 요런 거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 구본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오테크닉스가 긴 차트로 보면은 항상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요때도 20만 원에서 17만 원 내려왔었고. 혹시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실적 나왔나요? 어제 나왔나요? 제가 체크 못했는데 네. 그거 이슈가 아니면은 네. 말씀을 드리면 이오테크닉스가 흡프스프만큼 실적이 개판은 아닌데 1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싸진 않는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시면 조금 더 덜 불안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은 그런 종목이나 혹은 그런 투자 자산 이런 거를 좀 해보시는 게 그래서 믹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까 화장품도 있고 조선방산도 있고. 그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원래 이유 없이 밀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얼얼하기도 하고 이런 게 또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 성향 자체, 네이처 자체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그래도 불안하시면 이제 생활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분 지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자 삼성이 자율주행 포기한 거 누구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겁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꼭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원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그런 거에 기대가 있어서 장 초반에 로봇이 튀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집중을 해서 다른 산업 부분에서 더 성과적인 가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자율주행이 자꾸 시끄러워지면 저는 위성 산업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시끄러워지면은 위성 네. 쪽으로 봐야 된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고. 근데 삼성전자가 어차피 자율주행
쪽에서 엄청난 그 의미 있는 위치를 점유했거나 아니면 그럴 거라고 기대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쪽과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누구한테 더 수혜를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까 테슬라가 결국 노미넌트 할 것이다, 다미넌트 할 거다 그런 정도의 개념적인 거지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하드웨어를 찍어 파는 그 주체와 네. 소프트웨어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주체가 결합해야지 자율주행이라는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 결국 GM이나 포드나 뭐 어디 뭐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아무리 데이터를 쌓아도 그거를 트레이닝 시킬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기업 애플이나 삼성 같은 그런 무언가 IT를 좀 하는 회사들은 이 하드웨어로 인해서 이 로우 데이터를 쌓을 플랫폼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로우 데이터도 쌓고 그거를 트레이닝 시켜서 다시 접목시켜서 그럴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지 않나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 저도 테슬라 입장에서 테슬라 그럴 수 있는 입장에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테슬라 입장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율주행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랑. 그러니까 좀 그 테슬라가 어쨌든 라이다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뭐 카메라로 그냥 보는 게 있고 해서 레이더로 보는 게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초음파 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그나마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라이다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게 꼭 굳이 그 기업 거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적으로 주고받는 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위성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자율주행이 보면 테슬라 쪽에서 뭔가 FSD라든지 뭐 중국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면 또 이제 수급은 쏠리겠지만 네. 기업 펀더적으로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본다면 그런 그 이제 좀 더 다른 쪽으로 통신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연속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청부터 시작해서 5월 말에 있잖아요. 5월 말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분명 지금 차트가 죽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수급 쏠리면서 물량 소화한 뒤에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시장에서 관심 없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눈에는 우리 시끄러워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시끄럽지 않은 쪽에서의 뭔가 이벤트, 그러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은근슬쩍씩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소개시켜드리는 짧게만 가겠습니다. 57분입니다. 리포트 내용을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고 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그 방산 관련되는 거예요. 제목이 방산. PER로 바라본 방산.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개별 종목이 아니고 역사를 하나증권.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18년 또는 23년 이전 최근에 이 방산 업체들 한 8개, 9개의 밸류에이션을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비교한 것도 있고 미국의 방산 업체하고 비교해서 프리미엄 디스카운트가 왜 왔다 갔다 했는지를 자세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저는 fully understand 했거든요. 그래요. 그 뭐지 한번 읽어보시면 꼭 네, 시간 내셔갖고 급하진 않는데 주말에 읽어보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온 국내 방산 주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상대 평가를 통해서 국내 방산의 가치를 점검해보자 한다. 하나증권의 PER로 바라본 방산. 요거 좋은 리포트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리포트 참 좋아요. 얘가 왜 이 친구 썼는지 알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반도체 소부장이 좀 많이 밀리긴 하네요. 오늘 이유 없이 이유는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원래는 이유는 있지. 원래는 쉬어간다고 저는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새벽에 다 적었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초반에 셌던 거는 선물이나 이런 수급발로 조금 올랐던 거지. 원래는 오늘 조금 약보합권이나 좀 쉬어가는 게 맞아요.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특별히 좋은 뉴스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미국 빠지니까 오늘 빠지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아무데도 딱 제한적이니까 네, 그 그렇죠. 안에서 순환매 도는 게 이제 다른데 상한가 치는 종목이 있으면 여기서 빼서 또 그거를 그럼 상한가 화장품 만들어야 근육하는 되니까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파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는 뭐 지금까지는 뭐 아직은 포착되는 게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뒤에 맛동산 있습니다. 무주택자
를 위한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필팽님의 강의가 방송된다고 하니까 무주택자 분들은 이거 대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좋게 대출을 받아서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시 20분까지 동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기분 좋게 금요일 마무리하는 방송으로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